포토샵으로 우리가 웹 디자인을 하겠대요. 좀 전에 제가 포토샵은 웹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쓰는 멀티 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웹 디자인을 하려면 우리가 그래픽에 대한 기초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웹 디자인을 합니다. 웹 디자인의 포커스를 먼저 한번 볼게요. 웹 디자인에서 중요한 건 뭐 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에서도 단연코 더 중요한 건 요 두 가지. 이걸 위로 그거나 포커스는 어디에 더 있냐면 우선순위 따지면 이거와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한 거라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얘가 되겠네. 쓰다 보니까 거꾸로 썼네요. 자, 웹 디자인은 우리가 웹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정보 전달을, 우리가 HTML의 기초가 뭐라고 했냐면 HTML이 정보 전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태그만 있어도, 제가 네이버에서 CSS를 지웠을 때도 그 네이버가 이용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보기 불편하다는 거죠. 색깔도 안 나와 있고 문서들이 그냥 쭉 아래로 나열만 돼 있으니까 불편해요. 중요한 것끼리 모아서 또는 비슷한 것들이 모아서 편한 자리에, 사용자가 많이 보는 자리에 배치를 적절하게 해주면, 그게 지금 얘라고 보시면 돼요. 배치. 저 배치를 적절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중요한 거, 세 번째 중요한 거 순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폰트의 위계를 잡아주고, 링크나 버튼의 위계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 잡아주면 사용자가 보기 편한, 여러분이 늘상 보이는 그런 웹 디자인이 될 거라고요. 거기에서 색깔도 휘황찬란하지 않고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만, 거기에서 어떤 게 강조고 어떤 게 덜 중요한 건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배색만 해주면 됩니다. 포토샵으로 웹 디자인을 할 때 포커스는 얘들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포토샵에서 뭐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제 배우실 거냐면 요 두 가지를 가장 주안점을 두고 배우실 거예요. 여기까지. 색깔은 뭐 배색만 잘 되면, 조화롭게만 되면 되니까 그것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뭐에 포커스가 없냐면 보정 편집에는 포커스가 없어요. 즉 일반적인 편집 디자인인 자르고 붙이고 뭐 색깔 조절하고 색 조정하고 효과 넣고 이런 걸 웹 디자인에서는 할 일이 그닥 없습니다. 여러분의 웹페이지를 잘 보세요. 다른 홈페이지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얘를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정말 웹페이지에서 많이 쓰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에서는 저런 걸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여기에서는 얘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자르고 붙이고 할 일이 없다고요. 왜 자르고 붙이고 할 일이 없냐면 이거를 우리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배치만 적절하게 하면 되지. 물론 단일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가 내가 새로 생성하기는 불편하고, 근데 이미지를 구했는데 그 이미지 중에서 일부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뭐 별도로 지운다거나 자른다거나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주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소개할 아까 뭡니까? 어도비 XD나 웹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는 스케치나 피그마나 이 툴에는 아예 보정 편집 툴이 없습니다. 뭘 골라서 색상을 바꾼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필요가 없거든요.
웹 디자인에서는 포커스가 얘에 있으니까 그 작업들은 일부만 이미지가 다른다거나 그러면 그것만 포토샵, 원래 포토샵은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일부만 조금 잘라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이게 한다거나 그런 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편집 디자인하고 웹 디자인은 접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도 게임으로 치면 테크 트리가 다릅니다. 네. 그런 걸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토샵을 시작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이거는 포토샵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포커스는 얘에 맞춰 있지만 그래도 그래픽의 기초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화면으로 가름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디자인을 뭘로 하든 간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피그마나 어도비 XG나 뭐로 쓰든 간에 이 그래픽의 기초가 바탕이 안 돼 있으면 끝에 가서 헷갈립니다. 끝에 가서 정말 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분명히 웹 디자인용인데 프린트용으로 디자인을 했다거나 색깔 설정을 아예 초반부터 잘못 세팅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 디자인할 때 실수하는 게 무조건 크면 좋은 줄 알고 크게 디자인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웹페이지 디자인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나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모니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디자인을 하시는 겁니다. 초반에 가장 미스하는 게 여러분이 페이지를 딱 만들고 그걸 100%로 한번 보세요 라고 해보면 지나치게 크게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웹페이지에 보는 페이지들은 너비 1920을 다 쓰는 웹페이지는 잘 없습니다. 이 본문 여기서부터 이게 17인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전체 화면이지 않습니까? 이 화면의 크기가 1920, 1080이에요. 대부분 19인치들은. 지금은 19인치가 거의 모니터의 90% 이상이니까 이 크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시는 건데 여기도 다 채우는 거 아니에요. 다 채우는 거 아니고 네이버만 보더라도 네이버의 본문의 너비는 1080뿐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안점을 두는 웹페이지의 내용은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걸 벗어나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포토샵에서 캔버스로 안 잡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삐져나가게끔만 해주면 그걸 보고 디자이너나 퍼블리셔는 아 여긴 너비를 다 쓰는 거구나 라는 것만 인지할 수 있게끔 디자인하시면 돼요. 굳이 크게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1차 디자인에서는 이 전체를 그냥 다 잡으라고 할 거예요. 캔버스 사이즈를 포토샵의 도화지의 사이즈를 19인치에 맞춰서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19인치가 1920에 1080인 건 여기에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점이 192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니터 화면에서 아래쪽으로도 1080이 있다는 얘기고 점 하나하나에는 요 점 하나하나에는 RGB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RGB 값이 나중에 CSS로 왔을 때의 색깔을 표현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이 안에서 빨간색을 얼만큼 쓰냐, 그린을, 블루를 얼만큼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는 총 천연색이 됩니다. 저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모니터는 그렇게 픽셀이 돼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보는 그래픽들은 모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비트맵이라는 거와 두 번째라는 건 벡터라는 걸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비트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것들 JPG 또는 JPEG이라고 부르는 확장자, PNG, GIF 그 외에 뭐 BMP 이런 것도 있고 확장자가 저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다 비트맵 파일들이에요. 비트맵은
다 픽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래픽들입니다. 얘들의 특징은 확대 축소하면 픽셀이 뭉개지는 특징이 있어요. 일명 깨진다라고 하죠. 자, 벡터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그럼 파일의 종류만 보더라도 얘로 만들어진 게 대부분 PSD, 확장자 PSD가 있는데, PSD 이게 좀 애매한 게 이 안에서도 벡터 요소는 있거든요. 어쨌든 포토샵으로 만든 건 대부분 PSD로 저장이 되니까 저렇게 하고, 일러스트로 저장이 된다면 AI나 EPS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들도 이 안에 모든 요소들이 다 벡터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린 것 중에서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고 선과 선을 연결해서 면을 만든 이런 것들이 벡터입니다. 얘들의 특징은 확대 축소해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자, 파일의 확장자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우리가 이제 웹에서 쓰는 것들, 제가 지금 첫 번에 쓴 것들이 다 이게 웹용이에요. 그러면 벡터에서도 웹용으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SVG가 있습니다. 웹용으로 또 비슷한 성격의 뭐가 있냐면 캔버스가 있어요. 얘는 확장자가 따로 없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그래픽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픽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얘도 그렇습니다. 얘는 파일에 실체가 있지만 얘도 코드로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스타라는 요 별 모양을 만들려고 지금 제가 요 SVG를 열었어요. 얘는 코드입니다. 제가 얘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비주얼 에디터 노트패드로 열어보면 이렇게 코드예요. 이렇게 코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코드를 배운 다음에 얘의 일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딩으로. 일반적인 그래픽은 뭐 PNG 이런 거 되어 있는 건 이거 코드로 안 열려요. 얘 열어봤자 다 깨져버립니다. 이건 코드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좀 전에 소개했던 얘들은 요거나 요거는 코드로 되어 있어요. 코드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걸 수 있습니다. 별이 채워지는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웹 디자인의 프로세스가 요렇대요. 웹 디자인 프로세스. 컨셉을 정의하고 프로토타이핑, 그 다음에 스타일 설정, 템플릿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디자인 파트에서만의 순서고요. 전체적인 웹페이지로 순서를 다시 한번 확대를 한다면 기획이 있어요. 기획은 당연히 클라이언트와 만나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웹페이지를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바꿔주세요라는 두리뭉실한 포커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우리 쇼핑몰이 있는데 매출이 적다. 매출이 나오게끔 디자인을 바꿔달라라고 해서 아예 세일즈에 포커스를 맞춰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의도를 듣고 그러면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야 될지 현황 분석을 합니다. 지금 사이트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사이트가 없다면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현황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유사 사이트와 경쟁사의 사이트를 벤치마킹을 합니다.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리뉴얼을 할지 또는 제작을 할지 방향을 설정해요. 그 방향에 따라서 기능은, 디자인은, 그런 것들, 내용은 뭘 전달할 거고, 기능, 효과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저 내용을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할까 방향 설정을 하는데, 그 방향 설정에서
디자인의 방향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때 얘가 나오는 거예요. 컨셉 정의가 여기에. 그래서 전체적인 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또는 이 회사의 모토 또는 CI, BI 이런 것들을 따져서 기본적인 배색부터 해서 컨셉을 잡아요. 그래서 차분하고 안정된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등 또는 활기차고 동적인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등 해서 전체적인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슬로건이 나와요. 딱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라는 슬로건이 나옵니다. 문장으로. 그럼 그 문장에 맞춰서 기능과 디자인과 효과들이 다 걔의 포커스를 맞춰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컨셉을 정의하고 디자인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안에 이제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에 가기 전에 프로토타이핑은 종이로 일단 대충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는 어떤 걸 담아야 되겠다. 여기를 클릭하면 어떤 페이지로 가야 되겠다. 이걸 클릭했을 땐 어떤 목록을 보여주겠다는 걸 디자인 전 단계에서 스케치를 합니다. 종이에다가. 이건 이제 여러분의 숙제도 있어요. 과제 평가에도 있을 거고. 종이로 한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걸 잡아요. 디자인 바로 전 단계에서. 디자인 와이어 프레임이 나오면 이제 와이어 프레임에서는 실제 사이즈와 유사하게 거의 모든 요소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 이미지와 내용으로 시안을 작성을 하죠. 여기 시안을 작성할 때도 이제 프로세스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안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스타일 가이드 템플릿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을 얘를 먼저 만들고 시안을 만들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 설정이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얘가 여기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거나 나가자. 그래서 스타일 가이드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제목의 스타일, 링크의 스타일, 또는 피드백의 스타일, 또는 이미지의 스타일 그런 것들을 다 공통으로 잡아요. 그런 다음에는 나중에 얘를 써먹기 편하게끔 하나의 어도비 엑스들을 치면 컴포넌트, 피그마로 치면은 마찬가지 컴포넌트, 걔도 컴포넌트라고 부르지. 예, 그런 식으로 공통의 파일을 만들어요. 그러면 걔를 가지고 나중에 베리에이션을 합니다. 여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교재 나눠드린 거에도 포커스가 이제 아까 레이아웃에 있다라고 했어요. 요 순서대로 해야 돼. 프로토타이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설계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막상 디자인을 딱 들어갔을 때 고민하지 않고 내용들을 착착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페이지에 뭐가 나올지 설계도 안 돼 있는데 막상 그냥 포토샵으로 확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는 포토샵에 들어오면 자꾸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색깔, 내용에 자꾸 포커스를 둬요. 안에 뭐가 들어올지는 이미 설계가 안 돼 있는데도 여기에 선 색깔은 뭐 해야 돼야지, 여기에 간격은 뭘 해야 되지, 그건 이미 2단계에서 끝났어야 돼요. 여기 이 와이어 프레임 단계까지 해서 끝났어야 됩니다. 저게 끝난 다음에 디자인할 걸 추천을 해요. 막상 디자인하라고 하면 무조건 포토샵부터 키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 설계에서 그 사이에 기획문서에서는 스토리보드라는 것도 있고. 책에 잠깐 프로세스가 눈에 보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그래픽 기초로 와볼게요. 자, 아까 그래픽은 크게 픽셀 기반의 비트맵이 있고 그 다음에 벡터가 있다라고 했어요. 얘들의 가장 큰 특징은 확대 취소해도 깨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로고만 봅시다.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하면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끝부분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계단 현상이 있어요. 엘리어싱이라고 해서 이런 계단 현상이 생깁니다. 저게 픽셀의
픽셀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벡터로 되어 있던 아까 예를 보면 제가 지금 이거 웹페이지에서 보고 있고요. 이게 축소되거나 이렇게 확대를 해도 이 부분이 하나도 깨지지 않아요. 그럼 얘는 픽셀로 안 되어 있는 거냐? 얘도 픽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안 깨지냐? 아까 이 그림을 보면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든대요. 그럼 우리가 확대를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요 좌표에서 요 좌표까지 다시 늘리면 그 사이가 비잖아요. 거길 다시 채워줘요. 수학적 연산으로. 해당 좌표에서 이 좌표까지 다시 선을 그려준다고요. 실제로 선을 다시 그리진 않지만 채워준다고요. 그래서 얘가 확대 축소돼도 요 사이를 계속 픽셀로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아요. 그게 면도, 선도.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웹 디자인을 할 때 저장을 하실 때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될지, 이걸 JPG로 해야 되나, 이걸 PNG로 해야 되나, 또는 얘를 SVG로 해야 되나는 코딩을 어떻게 할지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SVG는 뭘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얘가 코드니까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 다른 효과를 넣을 수 있다고요. 자, 지금 오른쪽에 돌아가고 있는 저 뱅글뱅글 돌아가는 녀석을 잘 보면 각자 따로 놀고 있어요. 요게 지금 이 SVG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SVG라는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게 가능해요. 애니메이션을 나중에 배울 CSS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다양하게 애니메이션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픽이라고요. 좀 전에 어떤 거와 보여드렸던 거하고 똑같냐면 이 스타랑 똑같습니다. 얘도 페이지 소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드로 하나하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애니메이션을 나중에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정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나오기만 한다고 하면 이걸 굳이 SVG로 만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왜 이걸 SVG로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게 뒤에가 투명한 걸로 만들면 나중에 얘를 PNG 파일로 만드실 수 있어요. PNG는 뒤에가 투명한 파일입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이걸로 해야 될까, 얘로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때 우선순위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웹사이트의 생명은 뭐라고 했냐면 속도라고 했습니다. 웹사이트는 여러분이 만드신 웹사이트가 주소 들어갔을 때 최소한 3초 내에 떠야 된다라고 했어요. 3초 내에 뜨려면 같은 이미지지만 그 이미지가 용량이 작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모양이더 하더라도 PNG로 했을 때와 이 SVG로 했을 때 어떤 게 더 용량이 작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작아요. 얘는 코드 몇 줄로만 나오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가볍습니다. 또 PNG와 SVG를 구분하는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는 용량이고 두 번째는 반응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저 작은 아이콘, 만약에 PNG, 저 스타라는 PNG가 있고 스타라는 SVG가 있다라고 하면 반응형으로 갔을 때 이 스타라는 PNG는 흐리게 보입니다. 저걸 핸드폰에서 보면 흐리게 보인다고요. 왜 흐리게 보이냐면 여러분의 핸드폰은 엄청나게 고화질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말만 제가 고화질이라고 했지만 다음에 트로이에 가보실게요. 다음에 트로이에 가보시면 여기 맨 위에 거 하나만 볼게요. 자, 하나만 보시면 지금 S8이 있어요. S8은 액정 그대로의 크기는 360에 640이래요.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걔가 담고 있는 실제 픽셀의 크기는 1440에 2560이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 화면의 우측 상단에 로고를 넣을 거고 여기에다가 로고를 넣을 거고 그 로고를 이런 식으로 PNG로 저장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이트를 핸드폰에 들어가면 저 PNG가 이상하게 흐리게 보입니다.
몇 배? 4배 흐리게 보인다고요. 얘가 깔끔하게 보이려면 만약에 이게 10 by 10이었다면 핸드폰 S8에서 제대로 보이려면 40에 40 크기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갤럭시는 1픽셀이 1픽셀이 아니라 가로 4픽셀, 세로 4픽셀을 응축해서 1픽셀 모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만들 때는 PNG로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PNG로 저장하려면 PNG가 2개가 있어야 돼요. 스타에 at 뭐 4x png 이렇게 해서 4배짜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본 크기 10 by 10의 PNG는 PC용으로 만드는 거고 얘는 핸드폰으로 왔을 때 또는 태블릿으로 왔을 땐 이게 그 자리에 보이도록 나중에 코딩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로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필요 없습니다. 왜? SVG는 확대해도 깨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SVG가 훨씬 더 효용이 높아요. PNG보다, GIF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픽을 다 만들고 저장하실 때도 저런 기본적인 비트맵과 벡터의 특징 그리고 거기에는 뭐까지? 용량까지도 특징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용량이 더 작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건 코드로 되어 있어도 코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트맵은 저런 식으로 확대하면 깨진다 라는 거, 벡터는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상황에서 그러면 쟤를 써야 될지는 웹사이트의 속도와 용량,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깨지지 않으면서 어떤 파일을 써야 빠르게 뜰 거냐를 항상 고민하면서 그래픽을 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포토샵에서 문서를 만드실 때 DPI입니다. 해상도. 이게 초반에만 헷갈리지 뭐 그 뒤에는 뭐 헷갈릴 염려는 없지만 간혹 얘를 나는 고화질로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저 해상도 부분, 저 레졸루션 부분을 얘를 요거를 150이나 300으로 잡는 분들이 있어요. 300은 프린트용입니다. 150도 네, 중화질의 프린트용이에요. 웹페이지의 해상도는 72입니다. 72에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의 웹 디자인도 그게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든 간에 1인치당 가로 72픽셀, 세로 72픽셀에 들어가는 빈도, 그 밀도로 해상도를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컬러 모드입니다. 컬러 모드는 우리가 보는 화면은 다 RGB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산 혼합입니다. 자, 지금은 얘가 LCD니까 빛을 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빛을 이제 얘는 각각 뒤에서 쏘는 거죠. 각각의 LCD 소자가 해주는 거고, 옛날에는 CRT라고 해서 뒤에서 실제로 옛날 TV처럼 뒤에서 빔을 쐈어요. 그래서 모니터에다가 쏴주면서 색깔을 만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화면 보호기라는 게 있었어요. 화면이 계속 움직여. 계속 안 움직이면 검은색 부분이 타요. 모니터에 실제로. 그래서 흰 부분이 타겠구나. 빛을 많이 쏘니까. 그래서 고기만 이렇게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물고기가 돌아다니는 화면 보호기나 그런 걸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화면 보호기가 없습니다. 왜 안 타거든요. 지금 모니터는 그런 게 없다고요. 자, 가산혼합이라는 건 빛을 쏜다는 얘기예요. 빛을 다 쏘면 파란빛, 노란빛, 빨간빛을 한꺼번에 다 쏘아버리면 그게 흰색이 되는 게 RGB고, 다 합쳐져서 물감을 섞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얘는 이게 CMYK입니다. CMYK는 물감을 섞는 거죠. 물감을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다 다 모든 색깔을 섞어버리면 검은색이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하게 검은색은, 지구상에 완벽하게 검은색은 없습니다. 그러면 색깔을 섞으면 검은색이 나올 거 아니냐? 아니요. 섞으면 검은색이 안 나와요. 그냥 계속 탁해지지 검은색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서는 검은색이 따로 있어요. 걔만 따로 쓰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검은색도 사실 완벽하게 검은색은 아니죠. 검은색은 우리가 빛을
반사를 하나도 안 해주는 게 검은색이에요. 그죠? 곁다리로 말하면 빛을 모두 흡수하는 색이 검은색입니다. 우주에서 정확하게 검은색은 딱 한 군데뿐이 없어요. 블랙홀뿐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검은색은 가상이에요. 그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모드를 RGB로 해서 해야지. 만약에 CMYK로 해버리면 색깔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살짝. 그리고 걔를 프린트로 하면 더더욱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웹 디자인 하실 때는 컬러 모드를 반드시 RGB로 바꿔주시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일 포맷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웹 디자인 할 때 파일 포맷은 가장 많이 쓰는 건 당연히 JPEG이에요. 요거 JPEG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얘가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파일 크기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일 크기가 가장 작다는 얘기는 엄밀히 따지면 원래 색상에서 많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JPG를 가져와서 보정하고 JPG로 또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할수록 이미지가 점점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JPG를 가져온 거 가지고 여러 번 보정 편집하시면 안 돼요. 얘가 해상도가 점점 깨져요. 그래서 적절하게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JPG로 저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토샵 잠깐 켜보시면 포토샵에서 뭐라도 하나 열어야 되겠구나. 샘플 이제 다운로드 할까요? 인터넷이 되니까 PS 제가 정리한 예제의 샘플도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다운받은 거 압축 푸시고 안에 사과 그냥 열어볼게요. 자,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열어볼까 합니다. 자, 이미지 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파일에 오픈을 해서 세 가지 방법이겠구나. 파일에 오픈을 해서 이런 방법이 있고, 또는 지금 제가 탐색기를 보고 있으니까 탐색기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여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불러오냐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파일에 오픈해서 가져와 볼게요. 사과 파일에 오픈해서 불러와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를 다 디자인한 다음에는 부분 우리가 필요한 이미지를 저장해 줘야 돼요. 그 저장해 줄 때 파일 포맷을 뭐로 해야 될까를 지금 보고 있죠. 자, 얘를 JPG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지금도 JPG지만 내 일부만 잘라서 저장한다는 컨셉으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Save for Web에 가 보십시오. 파일의 메뉴에서 Save for Web. 자, CC 같은 경우에는 CC는 여기에 Save for Web이 없습니다. Save for Web이 없고 한 칸 더 나가야 있어요. 메뉴에 숨어 있습니다. CC 같은 경우에는 뭐 Export 여기 있던가 Save As에 있던가. 그래서 레거시라는 메뉴 안에 있어요. 레거시는 낡은, 유산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올드 방식으로 저장할 거에 얘가 있어요. CC는. 하지만 CS6 우리가 지금 깔려 있는 건 CS6고 CS6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단축키로는 Ctrl Alt Shift S래요. 자, Save for Web 해서 들어갈 때 여기에서 확장자를 뭐로 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웹페이지에 쓰는 것들은 GIF, JPG, PNG8, PNG24, 24 이렇게 있습니다. JPG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JPG에서 퀄리티를 100으로 놓고 보시겠습니다. 저희 퀄리티를 100으로 놓고 보실게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왼쪽 하단에 지금 저는 옵티마이즈드라는 탭에서 보고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얘의 예상 크기가 나와요. 자, 지금은 뭐 이게 큰 의미가 없죠. 이거는 이제 모뎀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에서 얘가 얼마만큼 다운로드 하는데 오래 걸릴 거냐. 만약에 집에 광랜이면 최소 한 초당 아무리 광랜이면 초당 한 4-5메가 평균 4-5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얘는 6초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초당 2MB를 받는 걸로 한다라고 하면 6초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왜 6초씩이나 걸리지? 자, 어쨌든 여기 용량을 볼게요. 용량이 964.3KB예요. 예, 여기 화면에서 돋보기 좀 볼까요? 돋보기 더블 클릭, 돋보기를 조금 줄여서 Alt 누르고 클릭 해보시면 사과가 보이시죠? 돋보기에서. 자, 저 사과를 저장하는데 제가 JPG에서 100% 했어요. 그랬더니 963이다. 이걸 퀄리티를 90으로 낮춰 보실게요. 90으로 낮추면 이미지가 조금 떨어집니다. 눈곱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용량을 보면 좀 전에 900이다가 지금 736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저장하든 간에 특히 JPG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퀄리티를 100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100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95나 90 정도로 줄여요. 그랬을 때 여기 이 이미지가 눈으로 봤을 때 100%에서 줄어들어도 해상도가 눈에 띄도록 안 줄고 내가 원하는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면 거기까지 줄이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 차이 있겠냐. 지금 900에서 800으로 줄었잖아요. 얼마 차이 있겠냐마는 여러분의 웹페이지는 그림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수십 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쌓이면 이거 굉장히 큽니다. 로딩 속도에 가장 치명적인 게 그림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 그림을 빨리 뜨게 하려면 저 속성, 퀄리티의 속성을 줄여야 됩니다. 얘를 JPG가 아니라 만약에 PNG로 해볼게요. PNG 2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PNG는 뒤에 앞에 P가 걔의 의미는 아니겠군요. P가 있으면 어쨌든 얘는 투명 이미지를 만들어 줘요. 여기에 transparency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PNG로 저장을 했더니 해상도는 좀 전에 JPG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용량을 보세요. 용량을 보면 2메가가 넘어요. 예. 그죠? 좀 전에 900K 뿐이 안 되던 게 2메가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지를 보고 여기 확장자 중에 뭘 써야지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이 이미지의 파일 크기가 작을까?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잠깐 봤고요. 다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PNG는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의 약자해서 JPG의 장점, 그러니까 용량을 줄이는 장점과 GIF도 뒤에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GIF는 언제만 쓰시는 거냐면 색깔이 그 이미지의 색깔이 최소 8컬러 정도 이하, 색상 수의 개수가 8개 이하인 이미지가 있으면 걔는 GIF로 저장하시는 게 훨씬 더 가볍습니다. 특히 그래서 사이트의 로고 같은 거에 색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GIF로 만드시는 게 편해요. 근데 GIF로 만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포토샵 다시 한번 가볼게요. 파일 포맷 보면서 그냥 바로 다 설명을 해버리려고요. 자, 포토샵에서 세무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을 감안해 가면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포토샵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컴퓨터는 우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전역반에는 재직자분들도 있습니다. 재직자분들이 웹 디자인이라고는 상관이 없지만 일반 편집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뭘 자꾸 바꿔놓냐면 이 레이아웃을 자꾸 바꿔놔요. 여기 보여지는 레이아웃을. 그래서 우측 상단에 가보실게요. 우측 상단에 여기 이센셜이 있습니다. 이센셜은 포토샵의 기본 필수 내용만 패널들을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센셜, 여기에서 리셋 이센셜 눌러볼게요. 이센셜. 그러고 우리가 이제 웹 디자인에서 얘를 쓰려면 필요 없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자주 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표현을 해줄게요. 이게 검은 화면이 잘 보이실까?
밝은 화면이 잘 보이실까? 잠깐만요. 테스트 좀 해볼게요. 밝은 게 좀 더 잘 보이겠네요. 네. 지금 제가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인터페이스, 에디트 프리퍼런스 인터페이스에서 지금 이 컬러 테마를 원래는 이렇게 시커먼 다크 모드였는데 밝은 거로 좀 바꿨어요. 요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바꿔서 쓰십시오. 자, 다시 이센셜 볼게요. 이센셜, 리셋 이센셜 했고요. 웹 디자인에서 많이 쓰는 패널들만 모아서 나만의 패널의 세팅으로 저장을 하실 겁니다. 그걸 볼게요. 자, 일단은 컬러, 스와치는 쓸 일이 잘 없습니다. 스와치는 클로즈 해볼게요. 여기에 스와치는 클로즈. 마우스 우클릭 탭에 제목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클로즈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일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스타일도 마우스 우클릭 클로즈 할게요. 대신 많이 쓰는 건 레이아웃과 관련되어 있는 배치와 관련되어 있는 인포 볼게요. 윈도우 메뉴에서 인포 봅니다. 인포를 여기 인포가 지금 기본적으로 밖에 나와 있는데 얘를 컬러 위쪽으로 올릴게요. 다시 이게 이렇게 밖에 있다가 컬러를 컬러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인포 옆에다가 자주 쓰는 것도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올리셨어요? 윈도우에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윈도우에서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컬러 위에 인포 있는 상태, 인포 하나만 더 넣어봤고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열고 접히고 편한 대로 쓰실 수 있고, 이걸 저장합시다. 우측 상단에 이센셜에서 New Workspace 하실게요. 이센셜에서 New Workspace 이름을 여러분의 이니셜 뭐 해서, 저는 제 이니셜 해서 웹용이라고 해볼게요. 세이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여기 리셋에 여러분 이름에 지금 만든 워크스페이스의 이름을 누르시면 항상 이렇게 리셋이 될 겁니다. 자, 좀 전에 뭐 하려고 했냐면 GIF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아까 JPG는 용량에 따라서 퀄리티를 좀 수정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GIF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new 해서 사이즈는, 자, 일단은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파일에 new 했어요. 또는 Ctrl N. 여기 프리셋에 보면 미리 세팅되어 있는 프리셋에 보시면 웹이 있습니다. 프리셋의 웹을 선택을 해보실게요. 사이즈는 지금은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800에 600으로 하겠습니다. 레졸루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70이 되어 있고 컬러 모드도 RGB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됐으면 OK 해볼게요. 프리셋에서 웹을 고르고 OK 합니다. 간단하게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보고 얘를 GIF로 저장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봅시다. 왼쪽에 툴박스에서, 자, 이게 접혀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펼쳐 있는 분도 있을 건데요. 초반에는 그냥 저는 펼쳐 있는 걸 좀 선호합니다. 이렇게, 예, 삼각형을 클릭해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여기 쉐이프 툴이 모여있는 곳에 가 주십시오. 동그라미를 하나 그릴 거예요. 꾹 누르고 있으면 일립스 툴이 나올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일립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크기를 아예 드릴 겁니다.
여기를 이 부분을 캔버스라고 불러요. 여기 캔버스를 클릭을 하시되 그러면 수치를 물을 겁니다. 100에 100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100에 100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해볼게요. 색깔은 지금 바꿀 생각이 색깔 한번 바꿔봐야 되겠구나.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색깔은 레드 계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만드신 거 우측에 레이어라는 녀석에 가보시면 지금 만든 게 있어요. 포토샵의 레이어는 투명한 셀로판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가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위에 있는 걸 여러분이 그 위에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가 여러분 눈에 먼저 보이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에서 이걸 썸네일이라고 불러요. 이게 레이어고요. 여기를 클릭했을 때와 여기를 클릭했을 때 메뉴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썸네일 어느 부분? 이 부분이 썸네일이에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 해서 완벽하게 빨간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측 상단 여기 부분. 그러면 R 값을 빨간색을 255 100%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빨간색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색깔은 하나의 픽셀이 RGB 값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샵 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색깔은 하나의 픽셀이 RRGG, BB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 의미는 R 값이 풀로 있다고요. 나머지는 다 제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RGB라는 얘기예요. 레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해볼게요. 그럼 빨간색이 됐죠. 자, 이게 로고라고 치고 얘를 저장을 해볼게요. 로고라고 치고 얘를 저장을 해봅니다. 파일에 가서 Save for Web 해볼게요. 또는 키보드 단축키로는 Ctrl Alt Shift S. 전 단축키를 지금 눌렀어요. 여기다 다시 한번. 얘가 왜 세이브 에지가 나오냐? Alt S. 네. Save for Web 볼게요. GIF로 선택을 해보십니다. 전 조금 확대 좀 해서 보고 있고요. 확대는 컨트롤 스페이스 바. 바 플러스 클릭이에요. 축소는 어디에서든 다 똑같습니다. 얘가 축소입니다. 자, GIF의 가장 문제점은 얘가 가벼운 거는 가벼운데 지금 보면 GIF로 저장할 때 크기 볼게요. 크기 보면 2K. 그런데 얘를 만약에 JPG로 하면 9K. 거의 10배 차이, 아니 5배 차이 나요. 그죠? 얘를 GIF로 저장하면 9K, GIF로 저장하면 2K 해서 용량 차이가 엄청나다고요. 그러면 얘는 GIF로 저장하는 게 맞는 거고, GIF로 저장할 때 가장 주의점은 이 GIF가 원래 투명합니다. 여기 투명한 거에 체크가 돼 있어요. 여기 옵션에 보면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뒤로 갈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레이어 좀 보실까요? 오른쪽에 레이어에 보면 흰색의 배경색이 있어요. 이거는 없애고 한번 다시 볼게요. 얘가 지금 잠겨 있지 않습니까? 잠긴 걸 푸는 건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기 레이어, 아까 이 부분은 썸네일이라고 불렀고 저는 얘를 레이어라고 불렀어요.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뉴 레이어라고 해서 일반적인 레이어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지워볼게요. 키보드에 딜리트. 지금 이렇게 격자 무늬를 보이는 부분이 투명한 부분입니다. 지우셨습니까? 다시 Save for Web 해볼게요.
safer web GIF 다시 가보면 이제는 흰색이 아니라 뒤에 이제 격자 무늬에 투명한 게 보이고 있어요. 얘가 문제점은 여기 이제 확대를 해보면 지금 제가 빨간색을 분명히 지정했거든요. 이 끝부분을 보세요. 끝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에 흰색이 있어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난 저 로고를 검은색의 배경 위에다 로고를 짠 올려야지. 그러면 저 흰색의 끝부분에 아주 보기 싫은 찌꺼기가 생깁니다. GIF는. 그럼 여러분이 GIF를 저장하실 때는 뭐에 주의해야 되냐면 이걸 어느 배경 위에 올릴 거냐. 얘를 만약에 검은색 배경 위에 올릴 거면 오른쪽에 여기 매트, 오른쪽에 여기 매트를 보시면 블랙 또는 내가 원하는 컬러 또는 지금의 정경색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색깔을 지정하시면 돼요. 블랙이라고 해볼게요. 블랙이라고 해보면 좀 전에 흰색이 있었는데 그게 다 검은색으로 바뀌죠. 그러면 얘가 검은색 위에 올라오면 애초에 찌꺼기가 검은색이었으니까 티가 안 난다고요. GIF로 저장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용량이 작고 투명한 건 좋지만 얘가 뭐가 있다고요? 찌꺼기가 있다고. 그 찌꺼기를 제외하려면 반드시 뭘 지정해 줘야 된다? 매트를 지정해 줘야 된다. 주의사항입니다.